사람의 어느 한 부분만 갖고 이 아래쪽을 다 메꿨거든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시는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멀리서 가져오시는데 80년대가 참 신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유신 때문에 그랬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너무 빨리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때 여행할 때는 300불밖에 못 갖고 간 데가 있었어. 돈을 300불 이상 못 들고 나간다 이런 데가 있었다고. 가서 얻어먹고 다니지 않으면은 누구 밥도 못 먹을 그런 시기가 있고 외국에 못 나가던 시대도 있었고 그러다가 우리가 지금 너무 부자가 됐죠 갑자기. 근데 갑자기 부자가 되고 고도성장을 하면은 나무를 걸음을 맞추면 안에가 공동이 생겨요. 빈 데가 있고 안에가 이렇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닌가. 아직도 민주가 제대로 안 서있고 아직도 국회가 제구실 못하고 아직도 대통령이 제구실 못하는 이런 그 후유증, 고도성장의 후유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70, 80년대가 우리나라 르네상스로 막 이렇게 올라올 때인데 소설이 그때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노벨이 정착하던 시기거든요. 로맨스적인 그러한 데서부터 벗어나서 처음으로 리얼리스틱한 노벨이 막 나와서 토지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본래가 단편소설 위주가 되는 나라거든요. 근데 단편소설에부터 부피가 커가지고 이게 창가로 목차예요. 저기 보면은 토지 2부가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연달이 되는데 그러한 그 토지가 이미 자리를 잡았던 시대 그게 70년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하나의 르네상스적인 시기 아니면은 산업혁명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그때 와서 이렇게 자라던 시기. 그러면 이제 여행생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하셨죠. 너무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게 르네상스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르네상스는 전공 부전공이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라면 두 가지 다 전공이야. 다빈치나 이런 사람들이 조각을 해도 전공, 그림을 그려도 전공, 뭐든지 톱이 되지. 그러니까 안 되죠. 이게 그러다 말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좀 정평을 한 게 아니라 싶은데 그 시대에 많은 인물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평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우물 파기 그랬는데 어느 우물이 어느 정도 깊었나, 얼마나 많은 수량을 갖고 있었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그 7가지, 6가지 전공 중에서 하나씩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고 들어가는 게 이게 1회예요. 왜냐면 문학사상이 마침 없어졌고 작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자료가 쉽게 있기 때문에 이건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92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을 해놓지 않으면 부담이 이어나갈 것 같지 않아서 우선 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제일 처음에 부탁한 게 김하영 선생님한테 문학사상에 제일 중요한 게 창가사거든요. 그리고 창가사의 여력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20가지 나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모던한 문체거든요. 위하여 나가다가 앞뒤로 딱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문제. 그게 한글 세대에게 어떤 서세션을 주지 않았나 성장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닌 시대는 한국 문학을 못 배우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현대문학 강의를 하나도 못 들어요. 할 강사가 없는 거예요. 할 강사가 없는데 어쨌든 여령 선생이 60년이죠. 60년에
석사밖에 안 했는데 서울대 가서 전공 강의를 했다고요. 비평론 강의를 했다고. 그건 뭐 혼자 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 파내는 시대가 그것들을 해서 스타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산업혁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건이 한국에서 가장 열려있던 가능성이 열려있던 그 시대에 13년 동안 이걸 했거든요. 이런 선생님이 보세요. 여기 표지화들 요걸 남관 선생님이 김광섭 씨를 그린 거예요. 장인이죠. 친구고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래서 파리에 서적을 그려보냈다고요. 여기 보면은 장국진 선생님이 마해도를 그렸어요. 요새사는 이분들이 이미 연세가 많아서 표지화 그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지화를 내가 보고 있으면 문화사선은 혼자 한 게 아니다. 저분들하고 같이 했구나. 그분들이 같이 해준 거예요. 저걸 화가의 말같이 써가면서 해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게 100몇 개가 있는데 그 초상화가 다 아주 유명한 분들. 근데 그분 중에서도 베스트예요. 그분들이 좀 하고 싶어서 동참한 그러한 그 초상화들. 또 글도 그래요. 글도 지금 교마에서 계속 가미연구 연재지 김윤식 선생님이 이공무서와 그 시대 우리나라가 작가 연구가 없어요. 김동인의 춘원연구 하나밖에 없어. 춘연구 다음에 나온 게 김윤식 선생님이 이공무서 그 시대거든요. 너무 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좀 피곤한 거예요. 먹는 것도. 그걸 이효령 선생이 무제한으로 쓰게 했어. 몇 년도 어디까지 돌아요. 여기 이제 10년을 했으니까 10년에 12월에 끝내라면 언제가나 이게 없이 쓰고 싶은 만큼 살아. 그래서 그분이 일본에 가 계시면서 그걸 연달아 촉한 거거든요. 까미외고도 몇 회를 했죠. 올해 3년을 하셔서. 그래서 막 변하는 변화 안에 그렇게 쭉 몰고 갈 수 있는 학자들이 양성됐다는 거. 그전에는 선생이 없었거든요. 그걸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저 장편 소설을 쓸 수 있는 박경리 같은 작가들, 대하 소설을 쓸 수 있는 이런 작가군이에요. 한 그룹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합해가지고 문화사상이라는 한 단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이걸 보시는데 저 뒤를 보세요. 저거는 외국 노벨 프라이즈 받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연을 하면서 남겨놓고 간 사인들이에요. 이오네스코도 있고 로브그리에 로이제린다 미셸 비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의 알라모드에서 가는 최신학자들이 최신평론가들이 와서 심지어 저 100년 동안의 고독 같은 거는 문학사상이 3년 전에 냈다고 그거를 내놓고 하나도 안 팔려. 하나도 안 팔리는데 노벨상을 나중에 받아요. 이효령 씨보다 먼저 나중에 줬어. 이 선생이 먼저 준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이 되니까 모두 하루에 그 책이 다 나가버릴 정도로 준비가 없고 알지도 못하는 작가가 노벨상을 탔는데 그걸 3년 전에 이미 내놨다는 거 두 권의 책으로 이런 것들 그게 아마 이효령 씨한테도 가장 맞는 어떤 얘기 아니었나. 왜냐면 오간을 다 써야 되는 걸 이걸 하려면은. 그리고 배운 일이 없고 출판에 대해서 그래서 요 책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 또 도와주신 많은 분들 지적인 어떤 그룹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성숙해 있어서 한글 세대가 나와서 한글 소설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래서 단순히 이효령 에디터로서의 그게 아니고 그 시대를 점검해보는
또 그때가 아까 말씀하신 사상계가 없어진 때예요. 사상계가 없어지고 이효령 선생이 그저 부산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이효령, 안병욱, 이주홍 세 분이 강연을 하는데 5,000명이 온 거예요. 그 총중이 이미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그 지적인 어떤 그룹이 중산층이 그만큼 늘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대가 5,000명이 와서 기독영사교와 교통정리를 할 정도 저 사람들이 뭘 매겨야겠구나. 그게 문학사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도 올해 여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10월에 나오는데 저런 책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광에서는 이걸 보시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윤희상 나오고 이광수 나오고 또 하나는 이효령 선생이 가지고 있던 유리한 점은 공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저 양반이 대학 다닐 때 참고서를 썼어요. 대학 입시 참고서를. 그래서 우리가 국문학사를 배운 일이 없어요. 우리 세대가. 하나도 배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50년이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들어가서 바로 5주 만에 전쟁이 났거든요. 그리고 53년에 휴전이 되는 동안에 학교를 못 다녀요. 반도 안 다녀. 경기여고가 서울 저 부산에서 학교를 여는데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은 가만히 하나씩 들고 와라 그랬대. 학생들처럼 깔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나서 우리가 그 빈곤을 지나서 지적으로 그만큼 성장했던 시대다. 그런 면에서 이걸 한번 적어본 거예요.